이렇게 사정 능력이 유지가 되려면 베르몬타눔과 그 주변에 적어도 한 1cm 정도 상부까지는 아데노마가 남아 있어야지 걔네들이 정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안테그레이드 이젝레이션이 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 4년 동안 하면서 통계를 내보면은 베르몬타눔 주변의 아데노마 또는 그 주변을 얼마나 남기냐가 사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점점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병원에 워터젯이라고도 하고 아쿠아블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의 새로운 수술 방법이 들어온 지 4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사들이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왔을 때 그것들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보통 2년, 3년 정도가 걸리고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수술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쿠아블레이션을 국내에 최초로 들이고 나서 한 4년째 해보니까 꽤 믿을 만한 수술이다. 장점이 많은 수술이다 라고 느끼게 돼서 골드만 비뇨기과 외에도 여러 곳에서 아쿠아블레이션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새로 이 아쿠아블레이션을 경험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다 아쿠아블레이션을 준비부터 또 수술 중 주의할 점 또 수술 이후에 의사들이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여러 번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작년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여러 번 아쿠아블레이션 수술 준비를 하고 또 환자한테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리뷰를 하면서 후배 의사들이나 또 아쿠아블레이션을 처음 해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수술을 준비하고 하는 단계가 실제로 직원들이 굉장히 능숙능란해야 되고 여러 번 해봐야지 아쿠아블레이션을 쉽게 준비를 하는데 그러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희 수술실에 10년 이상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관여를 했던 수술방 스텝이 영상을 편집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고요. 이제 저는 의사들이 실제로 관여를 하는 단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척추 마취가 되어 있고 이미 리소토미 포지션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저희 직원들이 드랩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관여를 하는 첫 단계는 경직장 초음파를 환자 몸에 넣는 건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장 환자 이제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직원들이 초음파를 할 때 쓰는 젤리를 항문을 통해서 직장 내에 한 20에서 30cc 정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트랜스렉탈 얼트라사운드를 환자 몸에 넣는데 이 넣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얼트라사운드를 경직장 프로브를 가지고 환자 몸에 넣을 때 트랜스버스 뷰에서 넣어야 하고 트랜스버스 뷰에서 넣을 때는 넣고 나서 전립선이 화면의 한 중간부에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초음파를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측에는 외부에서 찍은 장면이고 좌측은 경직장 초음파에서 얻어지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아데노마, 그러니까 트랜지션 존이 트랜스버스 뷰에서 한 중심에 위치를 해야 하고 한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전립선의 베이스에서 에이펙스까지 전체가 다 한 중심에 위치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사지탈 뷰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지탈 뷰가 보이는데 사지탈 뷰에서 볼 것은 전립선 전체가 잘 보이고 방광 내에 있는 소변도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트랜스버스로 뷰를 바꾸게 돼서 트랜스버스 뷰에서 트랜지션 존이 한 중심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사지탈 뷰로 바꿔서 전체 전립선 베이스에서 에이펙스까지 한 뷰에서 잘 보이고 방광 내부도 일부 왼쪽 끝에 보이는 게 확인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음파 이제 세팅이 완성이 됐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환자 준비를 하고 드랩을 하게 됩니다.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서 넣게 되고 지금 우측에 베르몬타눔이 보이고 양측 전립선이 보이고 블래더 넥이 보이게 됩니다. 좌측 사진은 이제 얼트라사운드인데 실제로 내시경이 방광 내부까지 잘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고 얼트라사운드와 내시경이 평행을 이룰 때
그 앵글에서 핸드피스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핸드피스가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텔레스콥을 방광 내부에서 베르몬타눔까지 쭉 빼서 베르몬타눔 바로 직상부에 텔레스콥을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우측 보면은 방광 블레너 넥 에어의 양측에 전립선이 보이고, 실제로 아까 이 전 사진에서 베르몬타눔 위쪽까지 텔레스콥을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번에는 제팅이 양측에 평행하게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서 트랜지션 존을 어디만큼 깊이로 워터젯으로 잘라낼지 마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킹을 할 때는 충분히 베르몬타눔 직상부에 그 깊이까지 하게 되고, 지금 우측 내시경 사진을 보면은 양측 옆이 컴플리트 키싱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쪽에 로봇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초음파하고 우측에 있는 내시경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세팅을 하게 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베르몬타눔 바로 위쪽까지만 워터 제팅을 하게 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어디까지 잘라낼지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부위가 베르몬타눔 주변에서 6시 방향 티슈를 좀 남기는 부위이고, 제일 첫 점이 워터 제팅이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자, 제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워터 제팅을 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려놓은 대로 이렇게 제팅이 돼서 조직이 어블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나 작으나 저는 전립선 워터 제팅은 2회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부위가 베르몬타눔 주변이고 6시 방향의 조직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왼쪽을 하고 있고요. 왼쪽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볼 때 우측이 워터 제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은 오퍼레이터는 발판만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되고, 깊이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제팅이 끝났고요. 2회 제팅 때는 전립선 모양이 조금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모양을 보고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다시 재제팅을 시작합니다. 발판만 누르고 있으면 제팅이 쭉 되고 있고요. 깊이는 그 전에 설정을 해놓은 대로 제팅의 파워를 가지고 그 어블레이션의 깊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아직은 베르몬타눔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팅을 해서 어블레이션을 하고 있고, 노란 부위에 가까이 오면은 6시 방향은 남기고 우측 따로 좌측 따로 해서 사정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워터 제팅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환자로 오른쪽, 제가 봐서 왼쪽이 끝났고요. 이제 환자로 왼쪽, 제가 봐서 오른쪽 제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베르몬타눔 1cm 상방부터는 항상 이게 티슈를 좀 남기는 것이 사정 능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회에 걸쳐서 워터 제팅이 끝나고 나면은 워터젯 기계를 빼내고 바이폴라 TUR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설치를 했던 트랜스렉탈 얼트라사운드, 로봇암 다 제거를 하게 되고요. 바이폴라 TUR이 이제 환자의 요도를 통해서 방광내로 들어갔습니다. 바이폴라 TUR을 가지고 들어갔고, 이리게이션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버튼 타입 일렉트로드를 먼저 씁니다. 버튼 타입 일렉트로드가 블리딩 컨트롤에 굉장히 좋고, 블레더 넥 레벨에서 보통 2시 방향 또는 3시 방향에서 블리딩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 부위가 아테리얼 블리딩이 많기 때문에 버튼 타입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블리딩이 있는 부위를 먼저, 그러니까 메이저 블리딩만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넥 레벨의 뮤코사 부위 바이폴라 TUR을 가지고 블리딩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블리딩 컨트롤을 할 때는 그 아테리얼 블리딩이 있을 때는 좀 버튼 타입 일렉트로드를 충분히 눌러서 블리딩 컨트롤을 하는 게 좋고요. 뮤코살 블리딩은 조금 프레셔를 약하게 줘서 블리딩 컨트롤을 해도 충분히 잘 됩니다. 물론 지금 남아있는 이 아데노마 조직은 저는 추가적으로 루프 타입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추가 좀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야를 좋게 하는 게 목적이고, 12시 방향의 아데노마는 거의 남아있고, 2시부터 한 10시 방향까지의 아데노마는 아쿠아블레이션 기계에 의해서 많이 제거가 되어 있지만, 표면은 실제로 일정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바이폴라 TUR을 이용을 해서 추가 절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버튼 타입 일렉트로드를 다 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큐미 실린지를 통해서 방광 안에 있는 헤마톰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방광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내부의 뮤코사에 약간의 페테키아가 보이고요. 루프 타입 일렉트로드로 바꾼 상태입니다. 양측의 요광구 확인을 하고 방광 경부를 보겠죠. 방광 경부에 남아있는 아데노마는 바이폴라 TUR을 통해서
조금씩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남아있는 조직을 조금씩 제거를 해야지 그 아트리얼 블리딩도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저는 제거를 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추가로 블리딩 컨트롤을 좀 해주게 됩니다. 2시 방향 하고 있고요. 블레드 4개 6시 방향, 5시 방향, 6시 방향 충분히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조직들 실제로는 좀 남아있어도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떨어져 나오는데, 제가 홀랩을 한 입장으로는 그래도 좀 조직이 깨끗하게 남아있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다 제거를 해주고, 베르몬탐 주변의 조직들은 조금 남기게 됩니다. 지금 방금 잠깐 베르몬탐이 보였었고, 10시, 11시 방향도 아데노마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일부 제거를 해주곤 합니다. 지금 2시, 3시 방향이고요. 아데노마 남아있는 부분 제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쪽 부위 10시, 11시 방향. 베르몬탐 가까이에서 블리딩이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데노마를 충분히 제거하고 블리딩 컨트롤을 해줍니다. 12시 방향은 블레드에 가까운 부위에 아데노마는 제거를 하더라도 베르몬탐 가까운 부위는 아데노마를 꼭 남겨놔야지 사정 능력이 유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12시 방향 아데노마는 블레드 넥 가까운 부위 외에는 거의 제거를 안 하게 되고, 지금도 이제 튜미 실린지를 써서 방광 내부에 있는 아데노마 조직들, 제거된 부위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엘릭보다 이 튜미 실린지가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저는 더 편해서 튜미를 더 선호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직 제거가 다 되고 블리딩 컨트롤이 거의 됐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충분히 이리게이션을 하고 나서, 마무리는 찬 뮤코살 블리딩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버튼 타입을 다시 쓰고요. 아트리얼 블리딩 큰 것들이 있거나 뭐 이럴 때는 루프 타입을 다시 쓰기도 합니다. 버튼 타입이 다시 들어가 있고, 블레드 넥 레벨이나 그런데 좀 작은 비너스 블리딩이나 아테리얼 블리딩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TUR에 익숙하신 분들은 프로시저가 굉장히 쉬울 것이고, TUR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깊이 조절을 어떻게 할지는, 저는 그냥 큰 블리딩은 약간 깊게 하더라도 작은 블리딩들은 표면에서만 터치를 하는 게 나중에 블레드의 컨트랙처 같은 것들의 빈도를 좀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베르몬타눔과 주변의 아데노마가 보이고요. 이렇게 사정 능력이 유지가 되려면 베르몬타눔과 그 주변에 적어도 한 1cm 정도 상부까지는 아데노마가 남아 있어야지 걔네들이 정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안테그레이드 이제큐레이션이 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 4년 동안 하면서 통계를 내보면은 베르몬타눔 주변의 아데노마 또는 그 주변을 얼마나 남기냐가 사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점점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베르몬탐 주변의 조직은 한 1cm 상부까지 양측의 아데노마도 일부를 남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후드 스페어링이라고 하는데, 후드 스페어링 아쿠아블레이션이 배뇨 증상은 굉장히 호전을 시키고 전립선 제거도 충분히 해주면서 사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방법을 해보면 해외 데이터들은 아쿠아블레이션만 가지고는 전립선 전체 볼륨의 3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 데이터를 내보면은 아쿠아블레이션 이후에 이렇게 TUR을 같이 해줌으로써 수술 전 전립선 볼륨의 한 70% 정도를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도 사정 능력 유지를 하는 것은 92%, 95% 이렇게 요즘에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잔존 블리딩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12시 방향 아데노마는 베르몬탐 가까이는 손대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거 플로피 티슈들 마지막 지금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아마 잠깐 보였었는데, 블레드 넥 쪽은 위쪽은 완전히 열려 있고, 이 베루와 베루 주변의 아데노마는 잘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비너스 블리딩은 실제로는 폴리만 넣고도 유지가 되는데, 저는 하루나 또는 당일날 퇴원하는 환자들도 있어서 작은 비너스 블리딩도 조금 꼼꼼하게 지혈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우측 위쪽 사진에서 보면은 블레드 넥 잘 열려 있고, 전립선 조직도 많이 제거가 된 것이 확인이 되고, 루프 바로 아래쪽 조금 더 디스탈까지 내려오면은 베르몬탐 보이네요. 보이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이 정도 돼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정 능력은 유지가 되고 배뇨 증상은 호전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수술
수술을 마치고 나면 24프렌치 3A 폴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있다가 소변줄을 빼고 퇴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쿠아블레이션은 2회에 걸쳐서 워터 제팅을 하고, 워터 제팅 이후에 블리딩 컨트롤은 블레드 넥 레벨에서 버튼 타입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충분히 지혈이 되고 난 다음에는 루프 타입 일렉트로드를 가지고 레미넌트 플로피 조직들을 제거를 하고, 튜미 실린지로 방광 내에 있는 전립선 조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베르몬트남 주변에 아데노마는 한 1cm 상방까지 일부를 남기는 것이 사정 능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블레드 넥 레벨의 아데노마는 최대한 많이 제거한다. 이러한 술기를 일찌감치 익히는 것이 아쿠아블레이션을 좀 쉽게 효과적으로 잘 하면서도 환자한테 사정 능력 유지라는 목적을 같이 달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아쿠아블레이션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 경험이 많지 않은 후배 비뇨기과학과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